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임신의 절대적인 징후라고 했죠. 자, 임신을 하면 인 것 같다 하는 징후는 가정적 징후라고 하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다 하는 건 뭐라 그래? 절대적 징후라고 하죠. 절대적인 거야. 이거는 확실하다. 근데 이거는 초반에는 좀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한 임신 20주 정도 이후가 되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세 개만 알아두자 그랬죠. 절대적인 거 하면 가정적인 거 할 거 없어. 인 것 같다 할 필요 없고 절대적인 거. 어떤 거다? 내 눈으로 본 거. 내 눈으로 본 거 어떤 거 봤어요? 초음파 봤잖아.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태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거지. 그 다음에 내 귀로 들은 거. 태아 심장 소리. 그걸 듣고 나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태아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느낀 거. 태동.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절대적 징후입니다. 내 눈으로 본 거, 내 귀로 들은 거, 그리고 느껴지는 거. 태동이 절대적 징후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육모성선 자극호르몬 임신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면은 이거 맞는데 고민되더라도 세 개에 안 들어갔죠. 그러면 가정적인 징후야. 인 것 같다는 징후야. 복부 증가 살쪄서 그런가 보지. 가정적인 거야. 오심, 구토 많이 먹었나 보지. 인 것 같다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징후는 세 개를 알아두십시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위험한 증상이 있다 그랬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임신 중에 이런 지금 나오는 두 줄에 걸친 위험한 증상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출혈이죠. 출혈, 하혈하는 거. 이거는 위험한 거가 되는 거 맞죠? 자세한 거는 좀 이따 합시다. 그 다음에 배가 아프대. 당연히 여러분 누구라도 가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임신을 하면 부종은 있을 수 있었어. 근데 그 부종이 다리까지 정도 붙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얼굴이나 손까지 붙는 거는 그냥 부을 때까지 부은 거야. 끝에까지 간 거야. 최악이야. 이거는 임신 중독증 같은 거 수 있으니까 가야 돼. 그리고 두통 이런 거요. 혈압이 올라가서 그럴 수 있어요. 뇌압이 올라가서 시야 침침해지고 구토 이런 거. 이거 아까 뇌압 상승의 증상에 들어갔었죠. 이런 것도 임신 중독증 때문에 있을 수 있거든. 가야 돼. 그리고 또 오한, 열, 뭔가 감염의 문제가 생긴 거일 수도 있잖아요. 가야 돼. 그리고 갑자기 흘러나오는 질분비물 이런 거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슬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문제잖아요. 빨리 일찍 시작되면 이런 분비물이 나오면 가야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산전 진찰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이거 임신성 고혈압은 단지 혈압만 있는 건데 이거 말고 여러분 임신 중독증 그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면 나타나는 3대 증상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고혈압 그리고 또 단백뇨 그리고 부종이 있죠. 이 세 가지만 보이면 자간전증 여기에다가 경련까지 동반되면 자간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간전증이나 자간증이나 공통적인 세 가지 증상 뭐가 있는데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 있거든. 그래서 혈압이 생기면 안 되니까 체중 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혈압이 생기면 안 되니까 혈압 재는 거야. 그리고 또 부종이 있다면서 그럼 부종이 있는지 얼마나 부었는지를 알려면 지난번에 왔을 때랑 이번에 왔을 때랑 체중 비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백뇨를 보인다며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해서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산전 진찰할 때 매번 반드시 갈 때마다 하는 거 하면은 체중, 혈압, 소변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하면은 말기에 통목욕을 하지 말자는 거. 그죠? 주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좀 많이 먹어주자?
임신 중에 많이 먹어줄 거는 단백질, 그리고 칼슘, 그리고 철분이죠.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이렇게 물었어. 꼭 집어서 태아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칼슘만 해야 되겠죠. 그죠? 또는 임신 말기에 특히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단백질, 칼슘 하면 안 돼. 그때는 철분만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 칼슘, 철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임신 중에 가장 흔한 빈혈이 뭐냐 이런 말하면 엽산 여러분 배웠다 그래서 엽산 결핍성 빈혈 이런 말 하면 안 돼. 임신 중에 가장 흔한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철분이 부족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철분을 먹어주는 거였어. 되셨어요? 봐주시고 그 밑에 거는 여러분 임신했을 때는 헤모글로빈이 10일 이하이면 철결핍성 빈혈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만 하세요. 밑에 다음 줄은 그 다음에 유방보호라는 게 있죠. 자, 유방보호라는 거는 젖이 잘 나오게 유방 트레이닝을 하는 걸 말해. 유방 트레이닝 해주는 거야. 이때 트레이닝은 언제부터 하자? 임신 후반기부터 하자는 겁니다. 임신 후반기부터 유방보호하자. 그 다음에 유방보호는 후반기부터 하지만 초임부는 임신을 처음 한 여성은 한 번도 트레이닝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좀 일찍부터 해야 되겠죠. 임신 5개월부터 해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다리가 붓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손이나 눈 주변이 부었어. 그럼 이때 이 사람에게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뭐가 걱정돼? 단백뇨, 부종, 고혈압, 임신 중독증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해보는 거죠. 뭐가 나올까봐? 단백뇨가 나올까봐 알아보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는 여러분 엽산 섭취해 줘야 되겠지. 그럼 이때 엽산을 만약에 부족하게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결핍되면 임부한테는 빈혈, 태아한테는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임신 말기 때는 소금, 나트륨을 제한하자. 말기 때는 특히 부을 수 있으니까 부종 같은 거. 그래서 나트륨을 제한한다. 그리고 또 임신 말기 때는 철분은 특히 더 요구된다. 그래서 철분이 많은 식사하면 음식 하면은 살코기, 간, 생선, 달걀, 노른자 요런데 철분이 많더라. 한번 같이 알아두십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입덧. 자, 입덧 때문에 실제적인 체중은 언제부터 는다고 아까 그랬어요? 4개월 정도부터 늘고 총 임신 중에 느는 양은 얼마 정도 는다 그랬습니까? 11에서 12kg 정도가 는다 그랬죠. 11에서 12kg 정도가 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입덧이 있을 때는 어떻게 완화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자, 입덧을 완화하는 방법. 그래서 공복인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공복 상태 피하라고요. 그리고 또 과식도 안 좋아요. 피하고 그리고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마른 그 탄수화물 그러니까 건빵 또는 참크래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건조한 탄수화물 약간 퍽퍽한 거 그런 탄수화물 음식이 좋겠다. 요거 많이 나왔죠. 그리고 기름진 거 당연히 안 좋지 않을까? 자극적인 거 좋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안 돼. 그 다음에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소량씩 자주. 그리고 콜라나 따뜻한 우유, 차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되지만 조금씩은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항구토제, 구토를 막는 거를 복용을 하겠다. 되셨습니까?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임신시 영양관리 해가지고 임신 1기 때는 칼로리는 평소와 똑같이 먹고 2기 때랑요 수유할 때 있죠. 2기 때하고 수유할 때는 똑같이 340칼로리 정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3기 때는 애기 좀 많이 부쩍부쩍 커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한 450 정도 증가시킵니다. 이거 달달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참고로만 해요. 되셨어요? 보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임신 말기 때 여러분 정맥류 나타나면 병원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된다 그랬죠. 정맥류는 있을 수 있다. 그죠? 불편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맥류 하면 여러분 테스트 하는 방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맥류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어떤 거다? 다리를 누워서 올린 상태에서 피가 위로 올린 다음에 고무줄을 묶어놨지. 그리고 앉거나 섰지. 고무줄 풀어, 밴드 풀어 했을 때 피가 얼마나 샥 내려오는지를 보는 거라 그랬죠.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정맥류를 알아보는 테스트는 트렌델렌 버그 테스트라고 합니다. T-포지션, 쇼크 체위 이름하고 똑같아. 트렌델렌 버그 테스트 정맥류입니다. 참고로만 하시고, 그러면 정맥류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아셔야 되겠죠. 정맥류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정맥류일 때는 어떻게 한다? 다리 쪽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피가 밑으로 쏠리다 보니까 밑에 눌려가지고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골반을 어떻게 한다? 올려준다. 골반 고위. 그 말은 다리를 올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잘 때도 다리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낮에는 아래쪽에 있는 혈액들이 쏠려있는 혈액을 위로 몰아줘야 되니까 탄력 양말 같은 거, 탄력 스타킹 같은 거를 낮에는 신어줄게요. 그래서 피를 위로 올려줄 겁니다. 밑으로 정체되어 있는 피들을. 그러나 조이는 옷 자체는 피하세요. 그리고 가볍게 걷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안 좋은 자세가 다리를 꼬고 이런 자세는 좋지 않아. 그리고 운동은 규칙적인 운동이 좋습니다. 그러나 뭐 무리하게 심한 운동 이런 건 아니에요. 가볍게 걷기 정도예요. 그리고 좀 풀어줄 수 있는 좌욕 이런 것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정맥류라는 게 하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외음부나 또는 치질같이 그런 것도 정맥류가 돌출된 거랬죠. 그래서 배변할 때 힘주지 말 것. 그리고 또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피들이 눌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서 있지 말 것. 그리고 굽이 힐을 신으면 아래쪽으로 피가 더 쏠리잖아요. 굽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굽이 낮은 신발을 신어주세요.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이거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정맥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태아 위치 교정입니다. 자, 태아 위치는 원래는 어떤 자세를 해야 돼? 두정이라 해야 돼. 그죠? 두정이라 해야 되는데 이때 두정이가 아니야. 그럴 때는 태아 위치를 한 7,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 줄까요? 어떤 자세를? 슬흉이를 취해 주는 거죠. 슬흉이. 그죠? 그래서 체위 중에서 슬흉이 하면은 태아 위치 교정, 산후 운동, 월경통 완화, 자궁 후굴 예방, 자궁이 뒤로 제껴지는 거, 자궁 후굴 예방 이런 거가 슬흉이하고 관련된 거였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궁경부암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자궁경부암 이거 일으키는 바이러스 아까 뭐라 그랬더라? HPV 맞나요? HPV. 그리고 자궁경부암 예방조사 언제 맞았지? 10일에서 12세 맞았죠?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진 파파니콜라우 검사 이거 무료로 공단에서 언제부터 해줘? 만 20세부터 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궁경부암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뭐라고 한다? 파파니콜라우 검사라고 하죠. 병원에서는 그냥 파파 할 때 PAP 들어가서 팝합시다. 팝합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검사는 어떤 자세 해주죠? 산부인과 진료 자세, 쇠석이 또는 절석이 그죠? 해주고, 그리고 검사 전에 자궁 앞에 방광이 있는데 방광이 빵빵하면 안 되겠죠? 검사 전에 방광을 비워주고,
그리고 파파니콜라우 검사는 분비물을 채취하는 거야. 그런데 질을 깨끗하게 다 세척해가지고요. 분비물이 하나도 없으면 이 검사를 하는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검사 전에 12시간 정도 동안은 질 세척을 금지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질경을 삽입하잖아요. 질경을 삽입할 때 윤활제를 뭘로 써요? 생리식염수에 그냥 묻혀가지고 질경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삽입할 때 환자가 당연히 반사적으로 긴장하게 되거든. 긴장하면 들어갈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숨을 쉰다? 아세요, 아세요 라고 해준댔죠. 그래서 구강호흡을 하도록 하죠.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걸 하면 자궁경부암을 알아보는 검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산욕기 하면은 분만 전으로 돌아가는, 임신 전으로 돌아가는 거를 산욕기라고 하죠. 이거는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린다? 6에서 8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6에서 8주 하면은 산욕기 6에서 8주, 그리고 또 아동간호에서 소천문이 막히는 시기도 6에서 8주. 기억나요? 태어나서 6에서 8주에 소천문이 폐쇄되는 것도 6에서 8주. 그리고 산욕기는 보기에서 나오면 여러분 시험날 헷갈립니다. 그래서 수유부하고 비수유부 중에서 누가 더 길다? 이해를 하세요. 수유를 하면 엄마 젖을 아기가 쪽쪽 빨면 자궁 수축이 잘 된다 그랬지. 자궁 수축이 잘 되면 산욕기가 짧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젖을 안 먹이면 자궁 수축이 잘 안 되겠죠. 아기가 안 먹이니까. 그러니까 산욕기가 길어지는 거야. 그리고 초산부보다는 경산부가 자궁 같은 것도 더 자주 늘어났잖아. 그럼 여러분 자주 늘어나면 밴드 고무줄도 어때? 헐렁헐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산부가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되셨습니까? 두 개 이해하시고 거꾸로 하면 안 돼. 초산부가 더 길다 이러면 안 됩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산욕기는 여러분 OX 문제입니다. 절대 안정을 한다 하면은 맞는 거다 틀린 거다 X입니다. 절대 안정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안정이면 우리가 하나도 안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다 돌아다니고 애기 보러 가고 자욕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욕기는 절대 안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자 분만 후에 나오는 분비물을 오로라고 하죠. 자, 이 오로는 어떤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이러면 안 돼. 생리혈 냄새가 난다. 그죠? 그리고 얼마 동안 나온다? 3주 동안 나온다. 외워야 됩니까? 외우세요. 이 정도 숫자는 외우세요. 그리고 색깔은요. 처음에는 무슨 색깔? 적색. 그리고 갈색. 그리고 나중에는 흰색, 백색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적색으로는 며칠 정도 나온다? 3일 정도만 적색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열흘인데도 뭐 적색 나온다면 비정상인 거야. 되셨어요? 그럼 4일째부터 한 10일 정도 동안은 갈색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3주 정도까지는 끄트머리 쪽에 백색이 나와요.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오로의 양이 갈수록 점점 많고 이러면 이 오로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 자궁 안에 있던 찌끄러기들이잖아요. 아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아기 몸에서 있던 찌끄러기 그리고 살점이 뜯기진 상처 피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오로가 빨리 나와야 자궁이 청소가 될 건데 오로의 양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오로의 양이 많고 빨리 안 나오면 썩겠지. 그래서 안에서 쓰레기 썩는 냄새 같은 악취가 나는 거야. 그리고 오로가 많으니까 계속 나와서 3주 동안만 나와야 되는데 6주 이상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자궁 안에 지금 썩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쓰레기들이. 자궁 내막염을 의심한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오로가 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O로 분비물이 자궁 내 분비물이 빨리빨리 배출하려면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머릿속에서 산부인과 하면은 무슨 자세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다? 절석이가 떠올라. 그래서 이거를 절석이라고 그냥 생각 없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틀렸어요. 분비물이 배출이 잘 되려면 절석이를 하면 분비물이 못 나오잖아. 다리를 올려버렸으니까. 그럼 어디를 올려야 된다? 상체를 올려서 분비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어떤 자세? 반좌위예요. 그래서 분비물 배출을 촉진하려면 어떤 자세를 한다? 반좌위를 한다.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산후통이라는 건 여러분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거 맞죠? 산후통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거 맞나요? 아니잖아. 산후통은 안 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동안 있는 거야? 일주일, 7일 정도 동안에 아픈 거야. 아랫배가. 이거는 아파야 돼. 그래야지 오로도 빨리빨리 나가고 자궁 수축도 잘 되는 거야. 산후통이 없다면 하열, 산후출혈이 걱정되거든요. 그럼 이 산후통은 누가 더 심하다? 이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 경산부 수유부, 경산부 수유부는 막 헷갈려. 되셨습니까? 산후통은 젖을 빨면 자궁이 수축이 잘 되니까 배가 더 아픈 거야. 그래서 수유부가 더 아프고요. 그리고 경산부가 산후통이 더 심해요. 그래서 경산부 그리고 수유부가 산후통이 심하다. 되셨습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좌욕입니다. 좌욕입니다. 저 좌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성인 간호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성에서 노인에서 전부 다 좌욕은 공통적으로 많이 묻거든요. 그럼 좌욕할 때는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가 좋다? 끓여서 식힌 물의 온도가 40에서 43도 40에서 43도가 좋고 그리고 얼마 정도 하라? 주화장창 1시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수유를 하고 나서 해야 좀 쉴 수가 있어. 가서 좌욕 끝나고 나면 쉴 수가 있어. 그리고 당연하지 않나? 용변을 보고 나서 해야 좀 더 청결하게 되겠죠. 좌욕하고. 그리고 하루에 주화장창 계속하진 않아. 3에서 4회.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3에서 4회 할 때는 5분에서 10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야의 물은 가득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쯤 담아서 대야째 끓여줘라. 그리고 다 하고 나서 그냥 휴지로 닦는다 이런 게 아니라 소독 수건으로 닦아라. 그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회음부 상처가 빨리 아물려면 회음부 좌욕도 하지만 회음부 열램프 같은 것도 쬐어주면 좋겠죠. 그럼 회음부 열램프는 어떤 자세를 한다? 무릎을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 배횡와위. 그래서 배횡와위 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올라야 돼? 이거는 복부 검진 그죠? 배횡와이 하면 복부 검진할 때도 배횡와이. 그 다음에 여자 뭐 할 때 소변줄 꽂을 때 인공도뇨도 배횡와이. 그리고 회음부 열램프도 배횡와위.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회음 절개한 부위에 상처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촉진해야 되겠지. 그래서 회음 열램프를 해주면 회음 절개 부위에 상처도 빨리 아물고 그리고 좌욕을 해도 상처도 빨리 아물고 그죠? 그리고 좌욕은요 자연분만일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왕절개술 했을 때도 좌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좌욕을 하면 오로 같은 배출도 잘 돼요. 상처도 잘 아물고 오로도 잘 나온다고. 그러면 제왕절개술 했던 사람도 임신한 건 맞잖아. 그러면 자궁 안에 오로라는 찌꺼기가 있는 것도 맞잖아. 그럼 그거는 어쨌든 수술했어도 빨리빨리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도 좌욕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좌욕을 하면 염증이 감소되고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되셨죠? 전체적으로 좌욕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좌욕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목욕이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치료적 목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좌욕할 때는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서 혼자 두는 거 맞죠? X, 혼자 두지 않는다. 그죠? 혼자 두지 않는다.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좌욕을 할 때는 혼자 두면 안 되고, 또 어떤 게 있었더라?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네. 금방 생각했던 말 하려고 했는데, 자욕을 할 때는 대야에 물을 받아서 무릎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쪼그려 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쪼그려 앉지 말라고 했어요. 혈액이 안 올라와. 혈액이 안 올라와. 그래서 어떡하라? 엉덩이를 털썩 앉아라. 애들이 놀이터에서 엉덩이 그냥 바닥에 딱 깔고 앉듯이 엉덩이를 담근다예요.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되셨죠? 그거 생각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산후출혈입니다. 산후출혈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로라는 건 여러분 어쨌든 적색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거랑 산후출혈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출혈은 있어. 어느 정도는 한 200~300cc까지는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출혈의 양이 500cc 이상 나오면 그거는 뭐라고 한다? 산후출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산욕기 사망의 1위가 되겠죠. 산욕기 사망의 1위입니다. 그래서 산후출혈은 원인이 주로 뭡니까? 이거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요. 눈도장으로 한번 보세요. 눈도장으로. 주로요, 산후출혈은 자궁이 많이 커졌다든지 그런 경우도 잘 생겨요. 그리고 안에 뭔가가 찌꺼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 잘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거대아, 어느 경우에 거대아를 출산하죠? 인부가 당뇨가 있을 때, 그죠? 임신해서 당뇨가 있을 때 거대아를 출산할 수 있죠. 그럼 아기가 크니까 당연히 자궁도 커졌겠지. 그 커진 자궁이 작아지려면 출혈이 잘못하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대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전치태반. 그래서 전치태반 이런 거는 출혈의 위험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궁무려 태반 조각이 찌끄러기가 남아 있을 때 이런 말 있죠. 그리고 양수과다 나왔죠. 양수과다 이런 걸 때도 출혈이 위험이 높습니다. 거대아, 그리고 전치태반, 그리고 양수과다, 그리고 또 다산부, 출산을 여러 번 해서 한 사람, 다산부, 그리고 또 다태임신, 당연히 자궁이 많이 커졌겠지. 다태임신인 경우, 그죠?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임신성 고혈압, 이럴 때 산후출혈의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전치태반 나왔죠. 전치태반 나오면 전치태반이 누구랑 꼭 손잡고 같이 다니지. 누구랑?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 누구였어? 태반, 조기, 박리. 요 녀석하고 항상 함께 다닐 거야. 그래서 전치태반, 태반, 조기, 박리 이 두 가지도 산후출혈의 원인에 같이 들어갑니다. 다른 거가 헷갈리시면 요 정도라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또는 자궁에 혹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눈도장으로 자꾸 읽어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아셔야 되겠죠. 이거는 아셔야 되겠죠. 간호입니다. 자, 산후출혈일 때는 어떤 간호를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 골라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첫 번째요. T포지션. 다른 말로 트렌델렌 버그체위, 다른 말로 골반고위, 다른 말로 하지 상승인 거죠. 이 자세를 취해주고 의사에게 보고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떤 것도 아니면 산후출혈이 있다는 거는요. 자궁이 수축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자궁을 수축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자궁 수축이 잘 되게 하려면 자궁을 마사지를 해줘야 돼.
그럼 어디를 마사지를 해준다? 저부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부 쪽에서 찌꺼기 살점 뜯어진 뜯겨 조각 같은 게 저부 쪽에 많거든. 그래서 수축이 막 자궁이 돼야 찌꺼기들이 아래로 나가죠. 그죠? 그래서 자궁 저부를 마사지 해줘야 돼. 그리고 얼음을 출혈이 있으니까 차가운 걸 적용할게. 그럼 어디에다 적용한다고요? 자궁의 저부에다가 얼음 주머니나 차가운 거를 대줄게요. 출혈을 좀 막아야 되니까. 이때 출혈이 어느 부위에서 많이 생긴다고? 자궁 저부에서 많이 생기니까. 되셨습니까? 자, 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오로의 색깔이나 양, 냄새 이런 거를 좀 관찰하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바이탈 사인 측정하고, 그리고 또 회원부가 너덜너덜 찢어진 게 있어서 출혈이 심한가 이런 것도 보고, 외우지 말고 여러분 한번 봐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래도 전혀 안 된다면 의사 지시에 따라서 뭐를 주겠다? 자궁 수축제를 투여하겠다. 이름이 뭐죠? 옥시토신을 투여하겠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어떤 거 기억을 하고 있자? 여기에 T 포지션, 그리고 저부를 마사지한다, 그리고 저부에 얼음 적용한다, 그리고 자궁 수축제 투여한다. 되셨습니까? 요 정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산의 종류입니다. 자, 유산이라는 건 여러분 언제 이전에 이루어지는 걸 말해? 20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게 유산이죠. 생존 능력이 없을 때, 그죠? 그리고 몸무게는 얼마? 500g 이하, 그죠? 생존 능력이 없다 하면은 20주 이전 500g 이하일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산이라고 하고, 유산은 임신 초기에 출혈의 원인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유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유산의 종류 중에서 먼저 절박유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절박유산이라는 건 어떤 거였어? 황체 호르몬을 주사를 맞았어. 이거는 유산기가 있다 이 말이죠. 유산기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유산기가 있으니까 조심하면 유산을 피할 수도 있는 걸 절박유산이라 그래. 그럼 이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해야지. 그래서 우리 TV 드라마에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안정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안정하면서 확실하게 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한다? 자궁이 막 수축이 되고 덜컹덜컹 움직이면 안정 안 되는 거지. 그럼 자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안하게 릴렉스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자궁을 편안하게 릴렉스 시켜주는 게 어떤 호르몬이라 그랬다? 황체 호르몬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했었어요. 프로게스테론. 되셨습니까? 이거를 주사하는 거지. 그러면서 안정을 취하면 유산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런 유산을 절박유산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는 유산기가 있으니까 잘 지키면 됐어. 근데 이때 말을 안 들었어. 아유 괜찮아 뭐 이렇게 하고 안 들었어. 그래서 절박유산이 계속 진행된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3번에 보시면 수정란이 착상된 부위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정란이 떨어져 버리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수정란이 떨어져 가지고요. 배가 이때 엄청나게 아프죠. 그리고 출혈도 심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기 절박유산일 때 있죠. 이때 절박유산일 때는 배는 크게 아프다 안 아프다? 배는 크게 안 아파요. 약간 아프든 또는 거의 안 아프든 그래요. 그런데 특징이 하혈을 하는데 어떤 하혈을 한다? 배는 크게 안 아프면서 똑똑 떨어지는 출혈을 한다 그랬어요. 점적 질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절박유산이야. 코피가 떨어지듯이 똑똑 떨어지는 출혈. 그거는 절박유산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돼서 악화된 거야.
악화가 되면 이때 3번은요. 어떠냐면 배도 아파요. 배도 막 아프면서 출혈도 심해지는 거예요. 수정란이 어떻게 됐다? 떨어졌어요. 수정란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유산을 피할 수 없어요. 유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유산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런 유산을 피할 수 없다. 불가피유산이라고 하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4번에 먼저 볼게요. 4번에 보시면 태아와 태아 일부가 여러분 가장 유산이 되려면 완벽한 유산은 그래도 어떤 게 유산의 운명이라면 완전한 유산이 완전 유산이라는 거는 태아와 태아 부속물이 깨끗하게 다 자궁 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완전 유산이었어. 그러면 불완전 유산은 어떤 겁니까? 깨끗하게 안 나가고 일부가 남아있는 유산은 불완전 유산. 완전히 나간 거는 완전 유산. 되셨죠? 그런데 2번에 볼까요? 2번에 보면 죽은 태아가 2달 정도 동안에 나가지 않고 자궁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태아가 죽은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보통 때는 표가 안 났어. 왜냐하면 하혈을 안 하니까. 배도 안 아프니까. 그런데 산전 진찰 받으러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니까 아기가 태아가 죽은 거야. 이런 유산을 뭐라고 한다? 계류유산이라고 하죠. 계류유산. 자, 계류유산은 태아가 죽은 채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혈은 안 하는데 간혹 뭐가 있을 수 있다? 코피가 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계류유산입니다. 죽은 채로 있는 유산.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유산의 종류를 아셔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유산 보시고 그럼 유산일 때는 어떤 간호를 해줍니까? 한번 볼게요. 유산일 때는요. 어떻게 한다? 절대 안정이에요. 유산시는 절대 안정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기 낳은 거랑 우리 어른들이 똑같다고 표현하잖아요.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도 따뜻한 수분을 주고 그리고 무균적으로 간호를 하라. 혹시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세프틱하게 무균적으로 환자 간호해주고 그리고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줄 수도 있고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자, 유산일 때 자궁 마사지를 해준다 이런 거는 X예요. 자궁이요. 유산일 때는 아직까지 커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한다는 말은 커진 자궁이 다시 작아지라고 해주는 거예요. 개념이라면 자궁 마사지는 유산일 때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되시겠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